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포스코가 산업자원부에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33만여 명의 서명을 담은 규제 완화 청원서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됐습니다. 지난달 말 포스코는 환경부와 협의를 갖고 대기 오염을 줄이는 계획에 대해 전문가 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엔 기존 부생가스 발전 대신에 석탄을 사용해 발전소를 짓는다는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와는 포스코가 제출한 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전문가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고, 산자부와는 연료 변경 사용 신청서를 10월 중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항투자촉진위원회도 회의를 갖고 33만여 명이 서명한 규제 완화 청원서를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포스코의 청정 화력 발전 설비에 따라서 정부 규제가 너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규제를 좀 완화함으로 해서 포스코의 투자가 용이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국민들의 염원입니다. 이에 대해 반대단체는 서명 청원을 통한 법 개정은 있을 수 없으며 청정연료 사용 지역을 명시한 대기환경보전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환경부가 지금까지 대기환경보전법의 원칙을 고수하며 석탄 화력 발전을 불허해 왔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해 가기를 저희들은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무니없는 서명 운동을 통해서 현행법을 고치려고 시도를 한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의 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해 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 환경부가 포스코의 계획서와 시민단체의 규제 완화 청원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역사회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 포은중앙시립도서관이 착공 2년 만에 완공돼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만화와 노인을 위한 큰 활자책 등을 특성화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새 둥지를 형상화한 독특한 건축 형태의 포은시립도서관이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완공하기까지 2년여를 기다려온 만큼 개관 첫날부터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서고에는 새로 구입했거나 기증받은 책 10만 권가량이 가지런히 꼽혀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도 정상 운영해 본인이 직접 책을 대출하고 열람실과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졌죠. 지금 건물도 새 건물에다가 이 환경도 굉장히 좋아진 거죠. 포은도서관의 자랑인 만화 자료실은 최고 인기입니다. 국내 시립도서관 가운데는 보기 드물게 학습용과 오락용 만화를 다양하게 비치한 데다 길가에 위치해 누구나 휴게실처럼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습 만화 위주로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학습 만화도 많이 있고 그냥 만화책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또 포은 정몽주 선생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한 책을 비롯해 노인을 위한 큰 활자의 책도 따로 마련됩니다. 어르신이 볼 수 있는 실버 도서를 저희들 비치를 좀 했고, 그다음에 우리 포은 도서관이다 보니까 포은 자료, 향토 자료, 지역 작가 자료를 비치해서 그걸 또 특성화를 해놨습니다. 포은 시립도서관은 240억 원을 들여 2년여 만에 완공됐는데 앞으로 작가와의 만남과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는 26일 포은시립도서관이 정식으로 문을 열게 되면 이 일대는 젊은이들이 다시 몰려들게 돼 시가지 상권 회복에도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정기총회를 갖고 지난 5월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 지출 경비로 지정하는 데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지난달 15일 관련 법령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강도 높은 대응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오는 8일부터 예산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교육 예산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도시 경주의 터줏대감 격인 국립경주박물관이 개관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70년 박물관사를 되돌아보는 특별 전시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6년 독립운동가 조소왕 선생이 찾고 반세기 동안 역사적인 발굴 작업을 주도한 곳. 1945년 10월 광복 2달 만에 문을 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인 국립경주박물관입니다. 일제가 패망하자 문화재 인수를 위해 곳곳에서 박물관 예비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이 가운데 경주박물관이 가장 먼저 개관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운영되던 박물관을 이제 우리 손으로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고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지금 오늘 경주박물관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그런 노력이나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는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대구, 부산 지역 일본인 사업가들이 소장해온 문화재를 인수하는 작업과 호우총 발굴 작업을 주도하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국내 최초로 만든 어린이 박물관 학교는 어린이 사회교육의 효시로 불립니다. 경주시 동부동에서 지금의 인왕동으로 박물관터를 옮긴 뒤 1970년대에는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 굵직한 발굴에 연이어 성공해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개관 초기 1000여 점에 지나지 않던 소장품은 이제 20만여 점으로 늘었고 해외 초청전도 여러 차례 치렀습니다. 경주박물관의 70년 역사를 담은 이번 특별 전시는 오는 12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교수와 교사 등 600여 명은 오늘 대구시 교육청 본관 앞에서 현 정권이 추진하는 국정화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만 용납하겠다는 것이라며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다양한 교과서를 통해 역사 인식의 폭을 넓힐 것을 촉구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대구 지역 선언을 했습니다. 오는 7일에는 경북교육연대가 국정화 저지를 위한 선언을 할 예정이고 지난달에는 지역의 역사 전공 교수 등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경북 지역 선출직들이 국회에서 농어촌 지역 선거구 축소 반대 기자회견을 갖는 등 단체 행동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관영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경북 23개 시장 군수 등 새누리당 소속 선출직 300여 명으로 구성된 농어촌 주권 지키기 경북연대는 국회에서 농어촌 지역 선거구 축소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최근 선거구 획정 논의가 인구 편차만을 기준 삼아 진행되고 있어 농어촌 선거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농업이 주업인 경상북도 역시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선거구가 감소하여 국회의원 수가 줄어든다면 각종 농업 관련 사업은 예산은 줄어들 것이며 관련 SOC 사업 등의 진행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되어 경북 농업 산업 전반은 더욱더 어려운 현실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농어촌 주권 지키기 경북연대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과 특수성을 반영해 줄 것을 정치권과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경북 당원과 함께하는 결의대회와 경주 청송 등에서 경북 시장군수 결의대회를 여는 등 선거구 축소 반대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어촌 지역의 반발이 커지자 여야는 오늘 농어촌 의석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로 합의해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철강산업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육성과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영일만 항을 둘러싼 포항시 북구의 경우 항만 물류와 창고, 농수산물 가공 제품의 수출 기지화 등이 필요하고 남구는 철강 소재를 중심으로 자동차, 조선 등과의 융복합 제품 개발과 경주와 울산, 부산까지 이어지는 동해안 산업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단지 내 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과 용도 지역의 업종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통합 물류 창고 운영 등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자가 많은 건설업에서 보건관리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산재 사망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보건관리자 149명 가운데 정규직은 57명에 불과해 비정규직 비율이 62%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제조업과 서비스 사업장의 보건 관리자는 90%를 웃돌아 건설업종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전거 사고 사망자가 1,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이 139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고 대구도 83명이 자전거 사고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전거 사고 건수도 전국적으로 지난 2010년 11,000여 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7,000여 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에서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고등학생이 매년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 학업 중단 고교생은 1,149명으로 자퇴가 1,098명, 퇴학은 37명이었습니다. 자퇴 원인으로는 부적응이 5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출국, 가사, 질병도 있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학업 중단 고교생에게도 교통카드 형태의 충전식 카드인 동행카드를 지급하는데 한 번에 10만 원씩 최대 5회까지 재충전되며 교통비와 식비, 의료비, 재능개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관영 경북지사는 오늘 NH농협 경북도청 지점에서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하고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청년희망펀드는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금액 1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오늘 펀드 가입에는 경북개발공사 사장 등 5개 도 출연 기관장도 동참했는데 경상북도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들의 가입을 적극 권장할 방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아침 공기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요즘 하루하루 깊어가는 가을이 참 아쉽기만 합니다. 내일도 하늘은 맑아서 가을 정취 즐기기에 좋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특히 경주는 아침 기온 8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무려 17도나 차이 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도톰한 겉옷을 걸치셔야겠습니다. 내일의 생활지수입니다. 자외선 지수는 보통 단계가 되겠는데요. 햇빛으로 인한 큰 걱정은 없겠습니다. 식중독 지수는 주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을 보관하고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경주 8도, 포항 13도, 울진과 영덕은 11도로 낮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경주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한 점 없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울릉도 14도, 독도 17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건조해서 보습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구룡포 중학교의 광매기 풍물단이 최근 인천에서 열린 제16회 전국 학생 풍물 경연대회에서 초중등부 대상을 받았습니다. 광매기 풍물단은 전국의 초중학교 21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1인 1학기 프로그램을 통해 연습한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